코 관상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코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코 관상은 얼굴의 중심에 위치한 코의 생김새를 통해 사람의 성격, 운세, 특히 재물운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관상학의 한 분야입니다. 옛부터 코는 재물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여겨져 왔으며 코의 모양과 크기, 콧대의 높이 등에 따라 사람의 운세가 달라진다고 믿어왔습니다. 코 관상, 어떤 부분을 보는 걸까요? 콧대는 자존심과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냅니다. 곧고 높은 콧대는 강한 의지력과 리더십을 상징하며 반면 낮은 콧대는 소심하고 의지가 약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콧망울은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크고 둥근 콧망울은 재물운이 좋고 부유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콧구멍은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콧구멍이 크고 벌어져 있으면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절약을 잘 못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코끝은 성격을 나타냅니다. 뾰족한 코끝은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 둥근 코끝은 온화하고 인정 많은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코 관상 믿어도 될까요? 코 관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관상학의 한 분야이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운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히 코의 생김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코 관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코 좋은 거지는 없다. 코의 형태가 좋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코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코 성형은 최근에는 코 성형을 통해 재물운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운세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의 관상은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어 오행으로 토에 속하고 상악에서 코를 볼 때 주로 재물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나 볼 때 코를 본다는 것이다. 코는 얼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마뼈와 아래에 있는 하악골과 좌우에 있는 관골의 위치가 중요하다. 코의 이상적인 위치는 전체 얼굴의 13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좋고 코의 선이 반듯한 것이 좋으며 광대뼈와 조화를 이루고 적당한 살집이 있어야 좋은 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조화로움이 관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초년운을 나타내는 이마와 말년운을 나타내는 아래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코는 특히 조화로움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코는 삐뚤어지거나 빈약해서도 안 되며 중간에 옹이 박힌 것처럼 튀어나와서도 안 된다. 풍요로워야 할 땅에 큰 바위 덩어리가 박힌 것과 같으니 풍요로울 수 없는 것이다. 코는 앞서 척추에 매달려 있는 오장육부의 전체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곳이라 했다. 이것은 뇌척 수막과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진 소화기계의 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의 기세가 좋다는 것은 몸의 전신의 꼴이 좋다는 것과 같다. 코를 볼 때는 코의 기세를 살핀 다음 산근을 보는데 산근은 적당히 살아있어 준두까지 밝고 풍성하고 높으며 콧방울이 잘 싸주면 좋은 관상의 코라 말할 수 있다. 코의 기세는 척추에 붙어있는 척추세움근을 다스리면 코의 기세는 아주 좋게 변할 수 있는데 척추세움근이 호흡할 때 작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람의 기세는 오장육부의 조화로움이 보이지 않는 기로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는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거칠거나 땀구멍이 크게 있어도 재물에 문제가 오고 매사에 희망대로 되지 않으며 특히 콧등에 검은 색이 돌면 돈 걱정이 많이 생긴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활성, 산소가 많이 생겨 피부 표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몇 달 전에 비디오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하기 전 언짢은 일이 생겨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촬영된 화면에 얼굴이 자꾸 검게 나와 몇 번을 반복하여 제작진으로부터 원성을 산 적이 있었다. 이렇듯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지언정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코는 상처가 나면 좋지 않은데 특히 남자가 코에 준두에 상처가 있으면 여자 문제로 복잡해지고 재물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생긴다. 코의 준두는 얼굴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풍성하면 포용력이 있어 보이며 날카로우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지구력이 부족하여 신경질적이어서 고독할 수 있다.
코의 준두는 연골로 되어 있으며 척추와 엉치뼈를 개선시키면 코의 관상이 바뀌게 된다. 엉치뼈의 안쪽은 골반강을 이루는 구조물로 방광, 자궁, 직장이 함께 천장관절 안쪽에 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좋고, 나쁨은 골반강 장기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겠다. 코의 준두는 엉치뼈와 관계되기 때문에 코를 보고 남자의 경우는 성과 연관지어 관상을 읽었으면 엉치뼈를 이루는 천장관절은 척추세움근이 붙어 있어 코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반음살이라 불리는 휘어진 코를 보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휘어진 코는 천장관절이 뒤틀려 척추가 어긋나 만들어지는 코로 허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요근에 문제가 생길 때 반음살이 잘 생긴다. 장요근은 일명 정신적 지주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근육의 문제는 천장관절 안쪽에 인대로 붙어있는 자궁이나 전립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엉치뼈가 선천적 호흡이나 후천적 호흡 시 자궁이나 전립선이 활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좋은 환경의 골반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는 건강하며 좋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의 정자수가 감소하는 것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보다 인간 자체의 구조 환경 상태가 더 큰 요인이다. 그래서 관상학에서 휘어진 코를 보고 자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연수상이 좋으면 중년의 두각을 보이게 된다. 제복도 좋고 추진력이 있어 큰일을 이룬다 하는데 이곳은 연골로 되어 있지. 만 허리 중심과 지구상에서 똑바로 세우는 장요근이 허리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골반과 허리를 연결하여 척추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근육이다. 그리하여 연수상이 좋은 사람은 성격도 굳고 의연함이 있으며 체력도 튼튼하다. 연수상이 낮으면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판단력이 흐리다고. 보는 것도 정신적인 허리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니 허리 근육을 상하게 하는 신발이나 생활로 연수상의 뼈가 돌출되어 성형외과에서 깎는 경우가 많다. 연수상이 튀어나오는 것은 비골과 연골 사이에서 비골이 튀어나오는 것인데, 이 연수상이 튀어나오면 관상학적으로 고집이 강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본다. 콧등 바위가 솟듯 연수상 부위가 옹이 박힌 코는 고집이 세고 양보심이 적어 가정이 불안할 수 있으며 재물이 들어오는데도 장애가 생긴다. 콧등이 2번 이상 휘어진 코는 삼곡비라 하는데, 이러한 코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호랍이나 과부에게서 많이 보이는 이유도 성격이 왜곡되어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이며 자기 성격이 그러니 항시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세가 있게 되고 여자는 이혼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 반대로 연수상이 낮으면 언행이 경솔하고 자기 본의가 많은 사람이 된다. 또한 코가 뾰족하고 짧으면 고단한 인생을 살며 금전과 인연이 멀지만, 높은 코는 자기 방어가 강하고 결과에 성급한 면이 많게 된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도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지 못해 폼과 허세만 잡게 된다. 그러나 짧고 낮은 코는 상황에 따라 물러서거나 휘어질 줄 아는 융통성과 처세가 좋아 남의 의견을 잘 수렴할 줄 알아 때에 따라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코가 짧은 사람은 명쾌하고 시원스러우나 매사에 서두르는 면이 많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처음 얼굴을 보았을 때 코만 보이는 사람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자질구레한 일에까지 신경을 쓰며 고지식하고 꼼꼼하고 정신적인 면에 관심은 많으나 너무 이상을 쫓아 현실에 취약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외롭거나 고독할 수 있다. 이러한 코를 가졌으면 홍락을 지속적으로 풀어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코가 살이 없어 마른 코를 지닌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업에 투자를 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를 지닌 사람은 대개 몸이 마른 사람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물질 욕심을 버리고 자기 몸부터 살집을 키우는 것이 좋다. 콧구멍이 큰 코는 사고방식이 개방적이어서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많다. 또한 성격이 호탕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자존심이 강해 체면 깎는 일은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낙천적인 성격을 소유하거나 이해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본래 콧구멍이 큰 사람도 있지만 콧방울에 힘이 들어간 사람과는 구별해야 하는데 콧방울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작은 것도 확대되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허황된 것을 쫓아 사는 경우가 많고 재물이 잘 새어나가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창고에 쌓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콧방울에 힘이 들어가면 콧구멍을 자주 벌렁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불필요한 금전을 지출하기 때문에 돈이 붙어 있지 않게 된다.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코는 재물이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코로 감성보다는 현실적이며 금전 관리에 능하지만 적극성과 돌파력이 부족하고 대범함이 부족하여 큰일을 벌이지 못한다. 콧구멍을 만드는 콧방울은 양쪽 골반의 모양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양쪽 골반을 다스려주면 콧구멍은 쉽게 변한다. 이러한 몸을 관리해서 관상을 변하게 만들면 성격도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코의 전체적인 선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관상학에서도 코의 선이 날카롭게 뻗은 직비는 고집이 세고 여자가 직비를 가졌을 때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성격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면 실제적으로도 코의 모양이 바뀌는데 몸을 관리했을 때 이목구비 중 제일 쉽게 변하는 곳이 코라 볼 수 있다. 이 직비를 가진 사람은 흉곽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등 관리를 충분히 해주면 코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 코의 선이 중간에서 휘어진 매부리코라 불리는 응취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날카로움이 주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남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평상시에는 본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금전적으로 겪게 되면 그 성격이 표출되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부분이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도 하는 사람이다. 특히 매부리코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매부리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몸 관리를 해야 한다. 좋지 않은 코 중 대표적으로 딸기코가 있는데 딸기코도 역시 자녀와 인연이 없고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챙겨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술을 먹지 않아도 준두의 뾰루지가 자주 반복하여 생기면 이런 코로 변하게 되는데 필자의 주위에도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친 뒤로 코에 뾰루지가 자주 나다 보니 딸기코처럼 코에 흉터가 생긴 사람이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분은 살림이 망하고 노년이 되어 가족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일심만 챙기면서 젊은 시절을 살다 보니 노년을 홀로 쓸쓸히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매부리코나 딸기코처럼 우리 눈으로 보기에 편안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도 편안하지 않은 성격이며 삶 또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주위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코를 보면 대부분 마늘코나 현단비코가 많다. 마늘코는 산코라 하여 잘 여문 마늘을 까놓은 모양으로 연수상은 좁고 차츰 굵어져 내려오며 준두와 난데 정의가 견실하고 풍부한 코이다. 이 마늘코를 가진 사람은 포용력도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러우며 중년이 지나서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상이다. 이와 비슷한 현단비는 짐승의 쓸개를 매달아 놓은 형상으로 산근이 준두를 이기지 못하는 형으로 콧방울이 분명하고 탄력이 있는 코로 복이 많고 장수를 누리는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코다. 이러한 코는 베푸는 마음이 많고 온유하고 다정한 사람이 많다. 이 현단비는 준두가 유난히 발달하는데 이 준두는 천골과 후두골의 운동성이 좋아야 발달하는 곳으로 현단비 코를 가진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발한 발상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관상학을 모른다 하여도 마늘코나 현단비처럼 코가 살집이 좋으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코선이 직비로 날카로우면 사람도 날카로워 보이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관상학에서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기흉화복을 아는 것보다 심상을 만들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운의 흐름도 바꿔지기 때문이다. 사실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지는 않다.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지 않을 때 몸을 관리하면 마음이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몸은 몸을 고쳐라 라고 사용하는데 마음은 마음을 고쳐먹어라 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것은 오장육부의 움직임에서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몸을 고치면 마음도 고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